혈관이 건강이다. 프랑스에 멜로라는 잡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편집자 한 분이 어느 날 퇴근길 차 안에서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마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얼굴에 코 아래 전부가 마비가 옵니다. 팔다리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바늘로 온몸을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사지마비의 혀 또한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코이는 살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나락에 빠져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이 눈꺼풀은 깜박임의 신호를 기록하여 책 하나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사람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는 대략 몇 개나 될까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혹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감기처럼 1에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는 질병이고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 흔한 질병은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잇몸질환은 치주염이라고도 하지요. 입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성인 10명 중 7명은 흔하게 잇몸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광견병은 특히 물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대단히 특이하지요.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물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삐쩍 말라서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광견병에 걸려서 증세가 나타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치사율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그럼 가장 나쁜 병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두려움, 잔인하다 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치매, 어떤 사람은 우울증 등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가장 걸리기 싫고 두렵고 잔인한 질병,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의 증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혈관의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 심장병이 대표적입니다. 혈관 질환이 가장 최악의 질환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암도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병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기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은 온전한 이성을 가질 수 있고 두 손 두 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러나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떤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다리를 좀 절거나 불편한 분들, 중풍, 심장병 환자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은 혈관 질환이 정말 가볍게 지나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환자분들은 죽고 살고의 기로에 서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최하가 반신불수, 아니면 사지마비,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나무처럼 누워있게 만듭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게 만들고 기약 없는 시간 동안 그냥 누워있게 만듭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못해 가만히 누워있게 되면 가장 취약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 문병을 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요즘 문안을 가게 되면 중풍 등 혈관 질환으로 입원해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다 말귀를 알아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시면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것이 뇌졸중, 즉 중풍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가족 또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분들은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대소변을 갈아주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바로 욕창입니다. 욕창이란 피부가 바닥에 가만히 짓눌려 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혈류를 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2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5시간도 10시간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엉덩이 근육을 움직이며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근육 섬유 한 가닥조차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체중 그대로 눌리고 2시간 이상이 지나면 그 부위의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을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팔다리, 어깨 등을 충분히 마사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처음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혈관은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는 몇십 년간 담배도 피우고 지나친 음주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이죠. 자연스럽게 서서히 혈관 속에는 기름때가 쌓여가게 됩니다. 혈류는 혈관 질병의 4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여서 반이 막힌다고 하면 혈류량도 반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 4제곱인 16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의 혈관은 깨끗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막히게 되면 혈류량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혈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해야지만 혈관 질환 위험의 3가지 주범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극심하게 짧은 운동은 혈관 건강에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면서 강하지 않은 운동이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걷는 운동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루 1000보가 힘들다면 8000보 걷기에 도전해봅시다. 하루 8000보를 걷게 되면 하루 3끼 기준의 칼로리를 다 태울 수 있고 혈관에 쌓이는 기름때도 태워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을 지켜 나갑시다.